그런가 하면 오늘 법원에서는 지금 이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재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. 여기에 대해 발언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. 바로 소설가 복거일 씨입니다.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. 네, 블랙리스트는 아주 용감한 시도다. 근데 네. 이 발언을 한 자리가요.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이 모여서 이번 대선을 왜 이제 패배했는지도 복귀하고 반성하고 이런 자리였는데 네. 보면은 또 복거일 씨도 대표적인 소설가고 문화예술가죠. 네. 와서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겁니다. 조금 서툴렀던 건 있지만 용감하다. 적어도 정부 돈으로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폄하하고 약화시키는 작품에 돈이 들어가는 것만은 막아야 하는 게 아니냐. 네. 라면서 어쨌든 대선을 복귀하면서 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자리인데 바로 복걸 씨가 저런 얘기하는 것이 과연 그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 뭐 네. 여러 가지 또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어쨌든 박 전 대통령 본인은 이 블랙리스트 혐의에 대해서 부인했었는데요. 그 얘기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. 문학의 블랙리스트라는 게 그로 인해서 전현직 장차관들이 수사 대상에 올라와 있는데 전혀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. 보도를 보니까 뭐 이게 굉장히 숫자가 많고 뭐 그런데 저는 전혀 그건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은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만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오늘도 이 시각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. 김기춘 비서실장이 오늘 법원 출석 장면인데 굉장히 수척하고 마스크를 낀 모습, 항상 마스크를 끼고 저렇게 법원에 출석하고 있습니다. 조윤선 전 장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화장기 없는 얼굴에 머리를 풀고 이렇게 매일, 거의 매일 저희가 영상을 준비하는데 거의 매일 똑같은 장면으로 이렇게 법원에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. 저렇게 사복을 갈아입고 법원에 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거추장스럽고 힘든 과정이라고 하는데 저 두 분은 끝까지 사복을 고집하고 있습니다. 뭐 두 분 다 정치인이니까요. 뭐 정치니까 어쨌든 TV 카메라나 대중에게 비치는 모습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뭐 흐트러지지 않는 아니면 또 수위를 입으면 왠지 이미 형이 확정된 듯한 느낌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나 네. 정호성 전 비서관은 수위를 입고 네. 출석을 하는 거긴 경우가 정치인이 아니잖아요. 안종범 의원도 비례만 했잖아요. 비례 대표만 했기 때문에 네. 사실은 본인 선거도 한번 치러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. 복거일 소설가. 씨가 얘기한 블랙리스트 관련한 이제 논리는 그렇습니다. 이제 블랙리스트 사건이라는 게 문화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못하게 막은 것이 아니고 그 어떤 행사나 공연에 있어서의 정부 지원금을 줄 거냐 말 것이냐 예. 그 대상 선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폄하하려는 예술 활동에 대해서 정부가 그것을 지원을 할 이유가 있느냐, 지원금을 줄 이유가 있느냐라는 의미고요. 그래서 이게 법률적으로도 지금 직권 남용으로 기소가 돼 있는데 정부 지원금은 일종의 시혜적 행위죠. 그리고 재량 행위의 성격이 짙습니다. 그래서 과연 이것이 직권남용이 성립되느냐라는 법리적인 논쟁도 사실은 있습니다. 네. 전혀 뭐 근거 없는 황당한 얘기는 한 건 아니고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장을 연찬해서 전달을 한 것입니다. 그런 건 어떨까요?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CJ 발언 이후에 이매경 회장이 미국으로 건너갈 수밖에 없었고 또 일부 영화인들은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좋아하지 않는 영화를 만들고 상영했다는 이유로 뭐 방영이 안 되거나 영화인들이 불이익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아마 여기에 대한 국민적인 반감이 있었던 것이고 이것이 또 탄핵 사유에 들어가기도 하고 했던 건 아니겠습니까? 여기서 이제 복거일 소설가가 말씀하신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폄하하고 약화시키는 작품, 이걸 누가 판단하죠?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 판단을 하기도 전에 먼저 관련된 그 사람들의 명단을 이렇게 내려보낸 거예요. 이 사람들과 관련해 이 사람들이 어떤 신청을 하거나 하면 받아주지 말라. 일종의 네. 이제 그런 가이드라인을 사전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그런 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고 어떤 사회적으로 봤을 때 지금 복거일 씨가 얘기한 이런 부분들이 분명하다.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폄하하고 약화시키는 작품임이 분명하다라고 판명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. 하지만은 이번 블랙리스트는 이거와는 다르게 사전에 그 관련된 어떤 가능성 있는 사람들 명단까지 한 몇 명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더더욱 이 어떤 헌법 질서를 유린했다. 그런 자유 창작의 표현의 자유를 억누른 것이다. 이런 지금 비판이 나오는 것입니다.
어쨌든 반성과 처절한 반성, 대선 패배에 대한 반성을 위해서 모인 자리인데 불렀던 연사가 아무래도 그동안에 박근혜 전 대통령 쪽을 옹호했던 연사를 부른다면 저게 정말 처절한 반성이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. 바로 이제 그 부분이에요. 그러니까 복고일 그 소설가 같은 경우는 이제 보수 쪽에 이제 논객으로 알려져 있고, 뭐 말씀하신 대로 지난 탄핵 과정에서도 이제 탄핵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했는데. 그러니까 뭐 연찬에 불러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할 거까지 미리 검열하지는 않습니다. 하나 복고일 씨가 뭐 그런 얘기 했을 거라고는 예상은 못했을 거고 아마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어제 좀 당황은 했을 거예요. 큰일 났네, 내일 아침에 또 언론사에서 이거 가지고 다 기사 쓰겠구나 하고. 그런데 지금 앵커까지 지적하신 게 이런 거죠. 지금 자유한국당 진짜 위기입니다. 이대로 가다가 내년 지방선거, 그다음 총선, 대선 패배가 불보듯하다고 해요. 지금 자유한국당의 예상보다는 애초에 예상했던 문재인 대통령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. 그런데 이게 이제 연찬회를 하거나 연설을 들을 때 연사를 선택할 때 본인들과 지금 시점에서 결이 다른 사람들, 예를 들어서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, 그래서 본인들한테 좀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연설을 듣고 아, 저런 시각이 있구나.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를 반대로 보는 사람들이 있구나. 뭔가 저런 것 좀 보완해야 되겠구나. 이게 맞는 것이지 본인들의 코드와 맞는 사람을 연사로 해가지고 그 얘기 듣고 아, 맞아. 그렇지. 우리가 잘했는데 이게 지금 상황이 좋아서 안 좋아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야. 라고 판단할 경우에 과연 미래에 어떤 도움이 되겠는가. 그걸 지금 저는 좀 생각해 볼 타임이라고 봐요. 뭐 제가 뭐 방금 연찬회에 참석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. 이제 강사는 소설가 복고일 씨도 있었지만 언론인 한 분도 있었고요. 그리고 청년을 대표해서 한 4명 정도가 이어서 들었습니다. 그래서 복고일 씨는 뭐 저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청년 대표 4명한테는 정말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들이 욕 바가지로 먹고 왔어요. 어떤 얘기라든가요?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출구조사 결과 보면 20대, 30대에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가 약 8% 정도의 지지를 얻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 정도밖에 지지를 못 얻은 이유가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청년들에게 얼마나 매력 없는 정당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겠냐. 그리고 그거에 관한 구체적인 이유, 뭐 정말 여기 뭐 그 안에서 듣기 민망할 정도의 심한 질책도 많이 듣고 왔습니다. 알겠습니다. 뭐 새롭게 또 보수 진영 또 자유한국당이 새롭게 거듭나기 위한 하나의 산고 진통이라고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비례대표만 했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 선거도 한번 치러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. 복고일 씨가 얘기한 블랙리스트 관련한 이제 논리는 그렇습니다. 이제 블랙리스트 사건이라는 게 문화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못하게 막은 것이 아니고 그 어떤 행사나 공연에 있어서의 정부 지원금을 줄 거냐 말 것이냐 그 대상 선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폄하하려는 예술 활동에 대해서 정부가 그것을 지원을 할 이유가 있느냐, 지원금을 줄 이유가 있느냐라는 의미고요. 그래서 이게 법률적으로도 지금 직권남용으로 기소가 돼 있는데 정부 지원금은 일종의 시혜적 행위죠. 그리고 재량 행위의 성격이 짙습니다. 그래서 과연 이것이 직권남용이 성립되느냐라는 법리적인 논쟁도 사실은 있습니다. 전혀 뭐 근거 없는 황당한 얘기는 한 건 아니고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장을 연찬회에서 전달을 한 것입니다. 그런 건 어떨까요?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CJ 발언 이후에 이매경 회장이 미국으로 건너갈 수밖에 없었고 또 일부 영화인들은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좋아하지 않는 영화를 만들고 상영했다는 이유로 뭐 방영이 안 되거나 영화인들이 불이익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아마 여기에 대한 국민적인 반감이 있었던 것이고 이것이 또 탄핵 사유에 들어가기도 하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? 여기서 이제 복고일 소설가가 말씀하신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폄하하고 약화시키는 작품. 이걸 누가 판단하죠?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 판단을 하기도 전에 먼저 관련된 그 사람들의 명단을 이렇게 내려보낸 거예요. 이 사람들과 관련된 이 사람들이 어떤 신청을 하거나 하면 받아주지 말라. 일종의 이제 그런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준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 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고 어떤 사회적으로 봤을 때 지금 복고일 씨가 얘기한 이런 부분들이 분명하다.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폄하하고 약화시키는 작품임이 분명하다라고 판명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. 하지만은 이번 블랙리스트는 이거와는 다르게
사전에 그 관련된 어떤 가능성 있는 사람들 명단까지 한 몇 명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더더욱 이 어떤 헌법 질서를 유린했다. 그런 자유 창작의 표현의 자유를 억누른 것이다. 이런 지금 비판이 네. 나오는 것이죠. 어쨌든 반성과 처절. 네, 저는 전혀 그건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은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만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오늘도 이 시각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. 김기춘 비서실장이 오늘 법원 출석 장면인데 굉장히 수척하고 마스크를 낀 모습, 항상 마스크를 끼고 저렇게 법원에 출석하고 있습니다. 조윤선 전 장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화장기 없는 얼굴에 머리를 풀고 이렇게 매일, 거의 매일 저희가 영상을 준비하는데 거의 매일 똑같은 장면으로 이렇게 법원에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. 저렇게 사복을 갈아입고 법원에 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거추장스럽고 힘든 과정이라고 하는데 저 두 분은 끝까지 사복을 고집하고 있습니다. 뭐 두 분 다 정치인이니까요. 뭐 정치니까 어쨌든 TV 카메라나 대중에게 비치는 모습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뭐 흐트러지지 않는 아니면 또 수위를 입으면 왠지 이미 형이 확정된 듯한 느낌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나 네. 정호성 전 비서관은 수위를 입고 네. 출석을 하는 거긴 경우가 정치인이 아니잖아요. 안종범 의원도 비례만 했잖아요. 그런 반성, 대선 패배에 대한 반성을 위해서 모인 자리인데 불렀던 연사가 아무래도 그동안에 박근혜 전 대통령 쪽을 옹호했던 연사를 부른다면 저게 정말 처절한 반성이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. 바로 이제 그 부분이에요. 그러니까 복고일 그 소설가 같은 경우는 이제 보수 쪽에 이제 논객으로 알려져 있고, 뭐 말씀하신 대로 지난 탄핵 과정에서도 이제 탄핵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했는데. 그러니까 뭐 연찬회에 불러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할 거까지 미리 검열하지는 않습니다. 예. 하나 복고일 씨가 뭐 그런 얘기 했을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을 거고 아마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어제 좀 당황은 했을 거예요. 네. 큰일 났네. 내일 아침에 또 언론사에서 이거 가지고 다 기사 쓰겠구나 하고. 그런데 지금 앵커까지 지적하신 게 이런 거죠. 지금 자유한국당 진짜 위기입니다. 이대로 가다가 내년 지방선거, 그다음 총선, 대선, 패배가 불보듯하다고 해요. 지금 자유한국당의 예상보다는 애초에 예상했던 건 문재인 대통령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. 그런데 이게 이제 연찬회를 하거나 연설을 들을 때 연설을 선택할 때 본인들과 지금 시점에서 결이 다른 사람들, 예를 들어서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, 그래서 본인들한테 좀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연설을 듣고 아 저런 시각이 있구나,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를 반대로 보는 사람들이 있구나, 뭔가 저런 것 좀 보완. 그런가 하면 오늘 법원에서는 지금 이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재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. 여기에 대해 발언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. 바로 소설가 복거일 씨입니다.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. 네, 블랙리스트는 아주 용감한 시도다. 근데 네. 이 발언을 한 자리가요,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이 모여서 이번 대선을 왜 이제 패배했는지도 복귀하고 반성하고 이런 자리였는데 네. 보면은 또 복거일 씨도 대표적인 소설가고 문화예술가죠. 네. 와서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겁니다. 조금 서툴렀던 건 있지만 용감하다. 적어도 정부 돈으로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폄하하고 약화시키는 작품에 돈이 들어가는 것만은 막아야 하는 게 아니냐. 네. 라면서 어쨌든 대선을 복귀하면서 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자리인데 바로 복걸 씨가 저런 얘기하는 것이 과연 그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, 뭐 네. 여러 가지 또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어쨌든 박 전 대통령 본인은 이 블랙리스트 혐의에 대해서 부인했었는데요. 그 얘기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. 문학의 블랙리스트라는 게 그로 인해서 전현직 장차관들이 수사 대상에 올라와 있는데 그건 전혀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. 보도를 보니까 뭐 이게 굉장히 숫자가 많고 뭐 그런데